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피아토론텐 김경길입니다. 광주와 전라남도는 한 뿌리에서 난 두 가지다 이렇게 표현하신 분들 많은데요. 지금 그 광주와 전라남도의 갈등이 최고치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1986년 광주시가 전라남도에서 분리된 이후에 과연 이만큼 갈등이 심했던 적이 얼마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광주시가 내년 예정이던 민간공항 통합을 군공항 이전과 사실상 연계시키면서 전라남도의 반발이 거셉니다. 전라남도 집행부는 물론이고요. 전라남도 의회와 시민사회 단체들도 반발하고 있습니다. 또 군공항 이전을 논의하기 위해서 설치하기로 했던 전라남도와 광주시, 국방부와 국토부의 사자협의체도 무기 연기됐습니다. 양시도의 갈등이 끝없이 치닫고 있는데요. 도대체 어떻게 하다가 여기까지 왔을까요? 또 이 문제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오늘 이 지역 전문가 세 분 모시고 이 문제 깊이 있게 논의해 보겠습니다. 오늘 토론 함께 해주실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시민권익위원회 최영태 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전라남도 지리학과 이정록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세안대학교 경영학과 정경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실은 지난 1일 날 시도상생위원회라고 도지사와 시장이 만나서 분위기 좋게 상생하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겨우 2주일 만에 전라남도와 광주시의 관계가 좀 급전직하로 떨어졌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됐는지 또 이 문제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일단 세 분 교수님들 의견 한번 차근차근 들어보고요. 얘기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 교수님부터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 상생이란 상호 간의 이해와 협력이 전제돼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남은 군공항은 싫고 민간공항은 받아들이고 싶어하고 강주는 민간공항은 갖고 싶어하고 군공항은 내보내고 싶어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는 취하고 싶고 하나는 보내고 싶은 이런 상황에서 2018년도에 이제 상생 협약서가 체결이 되었고 이것은 이제 그 하나는 취하고 하나는 보내는 이런 정신을 바탕으로 한 것이고 그래서 당시에는 강주 시민과 전라남도 도민들이 모두 거기에 이제 박수를 보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년 6월까지도 이용섭 강주시장은 민간공항을 무한으로 보내겠다 이렇게 이제 발언을 했었어요. 따라서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민간공항을 내년에 이제 무한으로 통합시키는 의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무렵을 비롯해서 그 이후 전남의 해당 시군이 보면은 국방부가 군공항 이전에 대해서 설명회를 개최하겠다 하면은 그걸 아예 온천 거부해버리고 심지어는 국방부가 설명회 그 설명서를 보냈는데 그걸 개봉도 않고 이제 국방부로 보내버렸죠. 전남의 이런 이제 경직된 자세를 보면서 이 강주 시민들이 민간공항만 옮겨가지고는 군공항 이전은 영원히 불가능하겠구나 그런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년 전에 박수를 보냈던 강주 시민들이 최근에 이제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약 80%가 민간공항 보내면 안 된다. 민간과 군공항을 함께 보내야 한다. 이렇게 이제 답을 했던 것이죠. 또 하나 저는 이 전남에서는 이용섭 시장이 결단만 내리면 민간공항은 내년에 보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것 같은데 옛날 시대에는 리더가 어떤 결정을 내리면 주민들은 무조건 따랐거든요. 그러나 오늘날은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죠. 강주 시민의 약 80%가 민간공항만 보내면 안 된다라고 하는데 대한민국 어느 지자체장이 그 주민들의 그런 압도적 여론을 거부하고 혼자서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겠는가. 이것은 전남의 선출직 정치인들도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문제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군공항과 별개로 민간공항만 먼저 보내려면은 전남도에서 강주 시민들로 하여금 이용섭 시장으로 하여금 민간공항만 보내도 된다라는 그런 그 여론을 갖도록 이렇게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게 전남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전남은 이용섭 시장만 바라보고 정치를 할 것이 아니라 강주 시민들을 어떻게 하면 설득해서 강주 시민들이 생각을 바꾸게 만들 것이냐 이런 것을 앞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광주시 시민권익위원장 맡고 있는 최영태 교수님 생각은 일단 전라남도가 지나치게 군공항 이전 문제에 대해서 비협조적이었다. 그게 원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다른 교수님들 의견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정록 교수님 어떤 생각하고 계십니까?
글쎄요, 저는 지금 작금의 이 혼란 상황 아니면 또 어떻게 보면 이 혼란이 아주 뭐 평상심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 상황을 보면서 이제 물론 기본적으로 안타깝고요. 그렇지만 과거에 광주에 있던 전남도청을 목포로 옮기는 과정에서 당시의 광주와 전남은 이보다 더 치열한 갈등을 겪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혁신도시를 성공적으로 만들어낸 박준현 전 지사와 박광대 전 광주시장 때도 이와 같은 갈등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현재 군공항을 또 이 민간공항 이전을 둘러싼 광주와 전남의 어떤 내용은 어떻게 보면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어떤 우리가 사람 살아가는 이 현상 세상에서 있을 수 있는 저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좀 아쉬운 것은 특히 민선 7기가 들어와서 광주와 전남이 사사건건 좀 경쟁했었어요. 일테면 나주 한전공대 입지를 놓고 조금 갈등을 했었고요. 또 그 이후에 지금 뭐 이제 블랙홀이 되어 있는 어떤 군공항 이전 문제를 가지고 지금 대립하고 있는데 저는 앞에서 이 얘기한 최영태 교수님하고 좀 생각이 다른 게 광주가 가지고 있는 민간공항하고 군공항은 똑같은 등가의 교환이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는 조그만한 케이크라고 하면 또 하나는 케이크가 아니라 엄청난 큰 뭐라고 할까요? 아주 큰 산 같다고 할까요? 뭐 케이크로 만들어진 산이라고 할까요? 이 군공항과 민간공항이 꼭 등가의 어떤 같은 가치와 같이 서로 주고받는 그런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것을 어떤 등가로 보고 있는 아마 이런 부분에서 기본적으로 광주와 전남의 어떤 그 갈등의 어떤 그 심연을 이루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정교훈 교수님 어떤 생각하십니까? 방금 그 한 뿌리에서 나온 두 개의 가지다 광주와 전남이 그런 말씀하셨는데 광주와 전남에서 이런 관련된 연구나 조사 이런 것들을 쭉 한번 정리를 해보면 그 광주 전남 주민들은 이 두 지역이 공동 생활권이라고 하는 데는 공동의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공동 경제권인가라고 하면 그건 상대적으로 좀 약한 반응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그 공동 생활권 내에 두 개의 어떤 경제적 이익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회적 이익, 경제적 이익이 결부된 문제가 나오게 되면 굉장히 이해관계자 간 대립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또 그간 계속 이런 것들이 이어져 왔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항상 지금 여론이 이렇다라고 해서 여론 주도적으로 정책을 이끌어 나가려고 하는 그런 부류도 있고 그게 이제 광주 시민들의 이제 여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군공항과 민간공항 문제가 함께 해결돼야 된다. 패키지 딜 방식을 지금 주장을 하는 거고 전라남도 입장에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원래 이 무안국제공항의 어떤 그 만들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 또 무안공항을 만들 때부터 어떤 그 호남권의 대표 관문공항으로서 광주공항의 국내선 기능을 이전하는 걸 전제로 했기 때문에 이런 민간공항의 이전과 군공항과는 좀 별개의 문제다. 그래서 이건 별도로 다뤄야 되는데 이게 자꾸 패키지화 되는 것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런 건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는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아쉬운 것은 이런 그 공동생활권 내에서 경제적 또 사회적 대립이 됐을 때 제일 중요한 게 이러한 갈등의 관리가 중요하고 또 어떤 그 광역 행정에서 이런 갈등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보여지는데 자꾸 초반에 이걸 미싱하는 거, 초반에 그 기회를 놓치고 자꾸 이 문제가 불거지고 증폭되어서 오늘 2단계까지 온 것은 상당히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어떤 그 행정 주체들의 조금 그 자기 성찰이 좀 필요합니다. 이걸 너무 오랫동안 방관해뒀다는 그런 느낌은 듭니다. 지금 광주와 전남의 핵심적인 갈등 요인은 사실은 군공항 이전 문제인데요. 오늘 군공항 이전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논의를 하면 끝도 없고 또 뭐 정확한 답을 내기도 어려울 것 같아서 우선 그 문제보다는 이 문제를 풀어가는 광주시와 전라남도의 그동안의 어떤 활동, 행태, 특히 이 이용석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의 리더십 이런 얘기들부터 먼저 좀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먼저 얘기를 좀 시작해 주실까요?
저는 일단 이용섭 시장의 리더십은 저는 아주 좋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2018년 8월 20일 광주와 전남도가 만나서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광주공항의 민간공항, 제주 라인입니다. 제주 라인을 쉽게 말하면 제주 라인을 옮기기로 합의를 했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왜 저는 이용섭 시장님의 리더십이 있다고 주장을 하냐 하면 그 전에 민선 6기에 지금 현재 이낙연 전 총리님, 그다음에 윤장현 전 시장님도 두 분이 그렇게 상생을 얘기했으면서도 공항 문제는 어떻게 빼놨었어요. 그럼 그 전에 민선 5기도 그렇고 지금까지 쭉 그랬습니다. 이상하게 역대 강주시장들은 이 강주공항에서 이 민간공항의 기능을 무한으로 옮기는 것은 주저했습니다. 물론 저도 동의를 합니다. 강주 시민들이 불편해하거든요. 그렇지만 거기서 뭔가 이 광주시장이 리더십을 발휘했어야 되는 지금까지는 그냥 폭탄 돌리기로 그냥 이렇게 놔두었거든요. 그런데 이용섭 시장께서 2018년에 그냥 조건 없이 내보내겠다고 하니 지역사회에는 박수를 보냈던 것이죠. 저도 아주 잘한다고 칼럼을 쓴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 뒤에 지금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저는 무척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리더십인지 아니면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정말 어떤 지역 이기주의적 관점인지를 한번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 민간공항 문제와 관련해서 어느 교통 전문가가 얘기하기를 과거 강주국제공항 때 강주국제공항을 이용한 분들이 지역별 분포도를 보면은 강주가 약 40%, 전북이 한 30%, 전남 동부 지역이 20%, 전남 서부 지역이 10% 정도 되었다고 그래요. 그런 분포도를 기준으로 한다면은, 그리고 공항이라는 것은 소비자가 왕인데 이용객을 기준으로 한다면은 저는 무안의 호남권을 대표하는 국제공항을 건설하겠다는 그 발상 자체가 잘못되었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이 무안으로 공항을 통합했을 때 강주 시민들은 불편하더라도 무안공항을 이용할 것입니다. 그러나 전북 사람들의 경우는 안 그럴 거예요. 더구나 한 교통 전문가 얘기를 들어보면은 전북 사람들이 새만금 공항을 갖자고 이렇게 제안하게 된 배경 중에 하나가 강주 공항을 폐쇄하고 무안으로 통합한 것이 배경이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면은 또 전남 동부 지역 사람들도 과연 무안으로 공항을 옮기면은 그 공항을 얼마나 이용하겠느냐라는 겁니다. 호남의 진정한 발전 그리고 미래를 생각한다면은 호남에 즉 전북까지를 포함한 호남의 중심 공항을 만들어야 하는데 무안으로 공항을 옮겼을 때 이건 누구를 위한 공항이냐 저는 그런 근본적인 의문을 갖게 돼요. 그렇지만은 엎지른 인물이랄까 이제 무안으로 통합하기로 한 이상 통합을 하긴 해야 돼. 이렇게 억지식의 그런 그 호남권 대표 공항을 만들려면은 무안이나 전남도 특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지 공항만 만들어 놓으면 소비자들은 그냥 그쪽으로 따라올 거다. 그건 잘못된 시각이죠. 정말로 무안이 강주공항을 대체해서 강주공항보다 더 나은 공항을 만들어 보겠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호남권 사람들에게 따라서 여기에 협조해달라, 동의해달라 이렇게 호소를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전라남도는 무안을 강주를 대체하고 강주를 능가할 만한 그런 공항을 만들겠다라는 비전도 의지도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석에 대해서 저는 이제 최 교수님과 동의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무안공항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그 공항을 이용했었던 그 어떤 그 관광객들의 행태를 보면 그건 맞는데요. 지금은 이미 무안공항이 완성된 시점이고 또 그걸 우리가 호남권의 대표 공항으로 그리고 다른 지역의 동남권 그리고 수도권의 공항과 경쟁할 수 있는 그런 공항으로 만드는 것은 우리 전남 도민뿐만 아니라 광주 시민, 나아가서는 호남권 전체 주민들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영섭 시장께서 선제적으로 그래 조건 없이 옮기겠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저는 아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만은 만약 그렇게 선제적으로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섰다면 끝까지 그 모습을 좀 지켜줬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지금 이 시점에 전라남도에서 대체하는 방안이 조금 아쉽지 않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미 한번 이 약속을
했다면 그걸 계속 지키는 모습이 아름답지 않았는가. 그 다음에 군공항 문제는 이게 그 어떤 그 행정기관의 장들이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지금 주민들의 여론이 있고 주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노력이 앞으로 전제된다면 뭐 저는 그게 불가능할 거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렇다면 우선 이 민간공항 문제는 민간공항 먼저 좀 해결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했고 그게 이용섭 시장의 리더십에서 분명히 나타났고 우리가 박수를 보내야 합니다. 근데 그게 계속 이어지지 못한 것들은 좀 아쉽고 또 이게 그냥 시민들의 여론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시민들이 좋아하는 일과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또 상대적으로 좀 다르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 생각에는 일단 민간공항의 통합 문제는 그 나름대로 해결을 하고 결국 군공항도 궁극적으로는 전라남도가 도와야지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순차적으로 좀 해결하는 그런 자세가 지금은 좀 아쉽다라고 그 느껴집니다. 강주공항을 이제 우선적으로 무안으로 옮길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시민권익위원회에서 여론조사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전라남도에서는 강주 시민의 여론만 중요하냐, 왜 전남 도민들의 여론은 생각하지 않느냐 이런 이제 항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민권익위원회가 여론조사를 하기 약 한 달 전쯤 우리 이 강주 KBS에서 여론조사를 한 게 있어요. 그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은 이 민간공항을 군공항과 함께 옮겨야 한다는 여론이 31.8%, 이 전라남도 도민들 이야기입니다. 31.8%고 민간공항만 먼저 옮기도 된다라는 게 22.1%로 나와요. 그 다음에 같은 시기에 또 다른 방송사가 신문사와 공동으로 여론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민간공항은 군공항과 함께 해야 한다. 이게 41.5%, 민간공항만 옮기자 하는 것이 34.7%로 나와요. 이게 전남 도민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전라남도에서도 강주 시민들만 민간공항을 군공항과 함께 연계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전라남 도민들도 민간공항은 군공항과 함께 옮겨야 한다. 이걸 상식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런 것을 전라남도 행정을 하신 분들도 좀 살펴봐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라남도에 자꾸 강주 시민들이 왜 이기적이냐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라남도 도민들도 마찬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 위원장님 생각해 보세요. 그 당연한 거죠. 전라남도 도민들에게 물어봅시다. 아마 자 광주에 지금 소음 덩어리인 이 공항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광주 아닌 곳으로 가능한 좀 뺐으면 하겠다고 다 전라남도 사람도 이 얘기 할 거예요 아마. 예, 열이면 아마 서너 아마 저는 한 반 정도는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위원장님이 제시한 그 데이터는 저는 그 맞다고 봅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에게 우리가 지금 어려운 140만 강주 사람들이 이 소음을 이고 살고 있는 이 어려움을 조금 좀 반감시켜 달라고 하려고 하면 저는 광주가 적어도 여타의 그 이 광주를 지한 나머지 사람들에게 뭔가 성의와 호의와 배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상생은요. 아까 뭐 이 위원장님 말씀하시던 상생은 이 국어 대사전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둘 이상이 서로 복돋아 주는 거, 복돋아 주고 같이 사는 거예요. 공존이라든지 공생, 우리가 생태학에서 말하는 공존, 공생은 전혀 아니거든요. 서로 복돋아 줘야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광주가 얼마나 많이 전라남도 사람들을 많이 복돋아 줬는가. 저는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요. 또 하나는 광주가 지금 140만이라고 하는 도시경제를, 대도시경제권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이유는 전라남도에서 좋은 인재와 전라남도에서 자본과 물산이 왔거든요. 그래서 대도시 경제권을 형성했으니까 강주가 가지고 있는 도시적 서비스를 지금 전라남도로 많이 지금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강주가 가지고 있는 어떤 도시적 서비스나 어떤 강주가 가지고 있는 부를 지역사회에다가 좀 더 많이 논아주면 그것을 전라남도 사람들이 저는 알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자 우리 강주에 이런 공항 이전 문제가 있다. 이거 같이 해결하자고 하면 전라도 사람들도 손을 잡아줄 겁니다. 그런데 이 작금의 상황은 좀 그렇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2018년 합의문이 바로 그런 거예요. 강주에서 민간공항을 2021년까지 옮겨야겠다 이렇게 하면은 전라남도에서도 그래 우리도 군공항을 받아들이고 적극 노력하겠다 이거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 2년 동안의 전개 과정을 보면은 강주시장은 금년 6월까지도 약속대로 민간공항을 무한으로 옮기겠다 하는데 전라남도에서는 아예 설명회 자체까지 봉쇄를 해버리니까 이게 이제 강주 시민들의 생각이 바꿔진 것이고 또 강주 시민들 입장에서 민간공항을 무한으로 옮기는 것이 정말로 호남권의 발전을 위해서 큰 도움이 된다면은 대승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도 않은데 군공항마저도 이렇게 이전을 봉쇄해버린다면은 굳이 민간공항을 무한으로 옮길 이유가 뭐가 있느냐라는 거죠. 강주 시민도 불편하고 전라북도 사람들은 아예 이용을 안 할 가능성이 많고 전남 동부 사람들도 불편한데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무리를 하면서 그리고 여론을 거스르면서 공항을 조급히 무한으로 옮겨야 하느냐라는 것이죠. 최 위원장님, 지금 80%나 되는 광주 시민이 반대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2018년 상황에서는 광주 시민들이 지지했을까요? 이용섭 시장의 결단을, 당시의 결단을? 2018년도 이 상상 협의문의 내용을 보면은 이 강주는 민간공항을 옮기고 전남은 군공항을 전남으로 이전하는데 적극적으로 협력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강주 시민들은 그러면 두 가지를 다 함께 하려고 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 뭐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라는 말처럼 2018년에 합의문 속에 민간공항 이전은 2021년으로 못 박았는데 군공항 문제는 적극적으로 협력한다라고 이렇게 한 것이 아마 함정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함정이라고 하시는데 이제 굳이 사실관계를 밝히자면 이제 2021년까지 못 받고 민간공항을 이전하는 부분은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합의할 수 있는 사안이고요. 군공항 이전 문제는 사실은 전라남도의 문제가 아니라 이전하고자 하는 광주시와 이전 대상지가 되는 전라남도,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의 기초자치단체의 문제와 그리고 국방부의 문제이기 때문에 전라남도가 그 시점에서 어느 시점을 못 박을 수도 없고 또 권한을 명시할 수도 없었을 겁니다. 그게 지금 현재 가장 큰 문제거든요. 전라남도가 적극적이고 싶어도 적극적이지 못할 수 있는 그런 한계는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여론조사도 전라남도 도민 전체도 대부분 어차피 군공항도 이전해야 된다면 그게 전라남도의 어떤 자치단체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는 듯 합니다. 그러나 이게 민간공항도 무한으로 이전하고 군공항도 결국은 광주를 떠나서 전라남도의 어느 지역에 간다라고 하는 건 공감하지만 그게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가 또 그게 과연 가능한가 하는 부분들은 조금 더 우리가 사실은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현재 가능하지도 않고 또 군공항 이전 문제는 훨씬 더 디테일과 어떤 그 복잡한 과정이 있기 때문에 먼저 어떤 그 경쟁력이 생길 수 있는 민간공항을 먼저 이전하고 군공항을 순차적으로 생각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게 어떤 생각하는 한 편이고요. 또 광주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한 번에 패키지로 좀 해결됐으면 하는 그런 입장도 저희는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 무엇인가 할 것을 좀 도출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양 그 광역자치단체장의 지금 현재 간의 그 합의는 조금 디테일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아쉽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자, 이 얘기하다 보니까 벌써 토론 시간의 절반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역시 이 공항 이전 문제가 굉장히 민감한데 좀 성급하게 제가 교수님들께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문제 어떻게 풀었으면 좋겠습니까? 저는 그 앞서 이제 양 시도지사가 만나서 이제 사자 협의체 얘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저는 군공항 문제는 국방부의 적극적인 노력 그리고 재정적인 부담에 대한 의지 이게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군공항 문제는 어느 지역으로 결정된다 하더라도 그 결정되고 나서 그것이 최종적으로 완성될 때까지는 5년 내지 10년 정도 걸릴 겁니다. 그러니까 강주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민간공항을 옮긴다는 것이 군공항 이전 작업이 완료된 후 옮긴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최소한도 입지 문제만이라도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면은 민간공항을 내년 말이라도 옮기겠다라는 이런 거기 때문에 저는 강주와 전남이 이렇게 서로 팽팽하게 대립할 게 아니라 국방부와 국토교통부라는 이 중앙정부 부처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사자 협의체를 통해서 이 문제를 푸는 게 그게 저는 가장 현실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
군공항 이전 문제와 민간공항의 이전 문제가 연결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는 꼭 같이 갈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군공항 문제는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대구하고 광주 전남은 또 다른 상황입니다. 지금 한 서너 군데 입지가 오르내리는 동네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어느 한 곳은 지금 전라남도 22개 시군 중에서 키를 빼놓고는 넘버 1위 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구가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데 대구 경북의 군이나 의성의 경우를 거기다 대입시키면 저는 그건 어불성설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 생각에는 군공항 이전 문제는 저는 아주 어려울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옆에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해당된 지자체 주민들이 동의를 해야 되는 문제거든요. 마치 지금 광주시가 광주시장이 시민권익위원회의 이 얘기를 들어서 우리 시민들이 못 보내게 한단다. 그래서 우리 지금 당분간 못 보내겠다라고 하는 논리가 다른 지자체에서 계속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저는 쉽지 않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지금까지 쭉 얘기했었던 것. 광주가 해당 지자체들에게 정말로 최선의 뭐라고 할까요? 배려와 양보를 하지 않으면 이 군공항의 소음 덩어리를 광주 밖으로 절대 내보낼 수 없을 것이다. 저는 아주 장담을 합니다. 그 인구 소멸 지역과 관련해서 이제 인구 소멸 지역 중에서도 0.2 이하를 고소멸 지역으로 그렇게 분류하거든요. 전국에서 고소멸 지역의 순위가 1, 2순위가 경북 군위와 의성입니다. 이 경북 군위와 의성은 이 인구 고소멸이라는 위험을 대처하기 위해서 공항을 수용을 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전남의 어떤 군이고 전남의 22개 시군 중에서 18개가 인구 소멸 위험 지역입니다. 저는 군 공항을 어느 지역에서 받아들이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낙관적으로 봐요. 인구 이 고유멸 위험의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저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군 공항을 받아들이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정서적으로 거부감을 느끼고 또 지역의 오피니언들이 이제 거부 운동을 하니까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말도 못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주민들에게 군 공항 이전의 장단점을 설명을 하고 그러면은 저는 주민들의 생각이 바꿔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정치 지도자들이 주민들이 그런 판단을 하는 것까지 봉쇄할 권리가 없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저도 뭐 공감합니다. 최 교수님의 의견에 공감을 하고 사실은 우리 군공항 이전이 이렇게 굉장히 난관에 봉착했었던 것은 충분한 전라남도의 지방자치단체에 선택지가 주어지지 않았던 그런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재 무안군 같은 경우에 주민들이 사실 결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으로 오는 게 아니냐라고 해서 먼저 반발한 경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건 양 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가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충분한 노력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게 좀 부족했었고요. 지금이라도 좀 제가 말씀드리는 게 차분하게 멀리 보고 많은 선택지를 주면서 이런 그 어려움에 있는 특히 인구 소멸 지역에 있는 그 전남의 기초자치단체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할 수 있고 주민들과 함께 공감하고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시간과 기회와 어떤 그런 것들을 충분히 줘야 하는데 말씀드린 대로 뭐 일부 이런 홍보 자료도 거부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쉽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시정될 수 있는 우리가 좀 시간을 가지고 노력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이걸 자꾸 이제 선택이 될 때 민간공항이 이전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좀 또 다른 문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광주와 전남의 광주가 좀 특수관계. 바쁜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광주가 너무 바빠요. 왜 이렇게 바쁜지 모르겠어요. 광주가 빨리 군공항을 지금 이전해야 되겠고, 뭐 통합도 가능하면 해야 되겠고, 이게 어떤 셈법이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바쁘다. 왜 이렇게 바쁜지 모르겠어요. 오늘 이제 교수님들 말씀하시는 거에서 이제 상생, 공감, 형제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데 방금 이정록 교수님께서 이제 광주시 행동이 너무 바쁘다 이런 지적도 해주셨는데 사실은 이제 두 번의 어떤 광주시의 중요한 발표. 광주와 전남을 통합하자라는 발표 한 번, 그 다음에 지난주에 있었던 민간공항 이전을 사자협의체에 넘기자라 이런 발표. 이런 발표 내용을 전라남도 쪽에서 발표를 공식 발표를 듣고 알거든요.
이것도 좀 사실은 그렇게 원활하게 진행하는 건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아마 전라남도 입장에서는 좀 더 서운함이 좀 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이용섭 시장님이 얘기한 그 시도 행정 통합에 기본적으로 찬성의 입장을 가지고 있는 교수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지금 세계적인 큰 또 흐름 중에 하나입니다. 광역 행정의 어떤 이 중요성들이 자꾸 대두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커다란 흐름과 또 하나의 물 밑에 또 하나의 흐름은요. 다시 로컬 아이덴티티를 확보하려고 하는 또 그런 움직임이 수면 아래는 같이 있습니다. 마치 지난 11월 1일 날 오사카 부하고 오사카시가 통합을 하자고 2번 선거를 해가지고 이번에 또 부결됐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사장돼 버렸습니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그 행정통합의 어떤 이용섭 시장님의 제안은 저는 아주 적극적으로 박수를 보내는데 그리고 나서 또 군공항은 좀 이따가 보자고. 이게 지금. 민간공항은? 예, 민간공항을. 예. 이게 좀 말이 좀 어떻게 안 맞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제가 보면 참 이 스텝이 좀 꼬였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해서 그 스텝이 꼬였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좀 천천히 저는 갔으면 좋겠어요. 전라남도 주민들의 마음을 사는 작업이 선행되지 않으면 이 광역자치단체 또 시도 간의 인접한 지자체 간의 경쟁이 뭐라고 할까요? 어떤 이 공존 상생 이건 쉽지 않더라. 이건 외국의 이미 대도시권에서 나타난 현상들이었습니다. 첨언을 하자면 이제 이번에 국회에서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되었고 사실은 이제 지방자치단체를 어떤 초광역자치단체를 어떻게 형성할 수 있는가는 우리 이제 지역에 따라서 달라진단 말입니다. 그런데 행정통합이라고 하는 형태로 큰 자치단체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더 분권할 수 있는 그런 자치단체로 가는 것은 우리가 정해진 어떤 추세라기보다는 우리 스스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흡사 이게 추세가 행정통합이 대세인 것처럼 너무 앞서 나가는 것은 그건 좀 문제가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역 내에서 어떤 것이 가장 좋은 선택지인지 충분한 공감대가 과연 형성이 돼 있었는가. 그런 연구와 어떤 여론의 흐름이 있었는가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뭐 대구 경북이라든지 아니면 또 뭐 요즘 부울경이라고 하는 이런 쪽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쪽에 대한 지금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고 했기 때문에 이제라도 공론화의 장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게 중요한데 처음부터 우리 행정통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 적극적인 것을 좀 넘어서서 너무 좀 도발적이지 않나? 좀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먼저 이런 다른 지금 우리 군공항 문제, 민간공항 문제 또 뭐 나주에서 일어났었던 SRF 열병항 문제와 같이 우리가 지금 제일 부족한 게 공론화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론화, 좀 진전된 공론화를 위한 노력을 더 해야지 어떤 대안을 자꾸 먼저 제시하고 앞으로 나가는 것은 저는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행정통합 문제로 넘어가기 전에 저는 딱 한 가지만 먼저 말씀드린다면은 군공항 문제와 관련해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군공항 이전 특별법을 개정하는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게 개정되지 않고는 군공항 이전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강주와 전남의 정치권이 지금 당장 힘을 합쳐야 할 것 중에 하나가 군공항 이전법을 개정하는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행정통합 문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은 저는 이 대구 경북이 이제 행정통합을 하겠다고 선언하고 주민투표 얘기까지 나오고 한다는 것은 그 전에 많은 준비를 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또 부울경 같은 경우가 메가시티 구상을 한 것도 상당한 준비가 돼 있었죠. 옆 동네에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 동네에서는 정치권도 시민사회도 학자도 언론도 여기에 대해 전혀 뭐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통합 얘기가 꺼내니까 무슨 생뚱맞는 통합 이야기냐 이렇게 나가는데 저는 그게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시작은 진즉했어야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통합 제안이 조금 어설펐다 하더라도 저는 시작이라는 차원에서 그건 당연히 있어야 했고 너무 늦었다는 생각이 되고 다만 통합이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과제이기 때문에 많은 준비 기간을 필요로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양 시도지사가 만나가지고 준비 기간으로 이제 한 1년 반 정도를 설정하고 강주 전남 이제 연구원에다가 이걸 맡긴 거 이거 잘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 이제 본격적인 논의는 민선 8기에서 이제 하기로 했으니까 준비 기간 동안에 행정 통합을 할 것인지 아니면 메가시티가 좋은 것인지 아니면 이것도 저것도 다 양 시도의 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논의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작을 시장이 하고 그 어떤 로드맵을 이제 전라남도 지사가 제시한 측면에서 저는 두 사람의 말을 합하면은 시도 통합에 대한 어떤 그 윤곽이 나오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꾸 사람들은 시장과 도지사가 강주시와 도가 통합 문제를 가지고 서로 엇박자를 내니 마지못해서 만났느니 이렇게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는데 저는 좀 더 양시도 발언 중에서 다른 점이 아니라 같은 점을 찾아서 긍정적으로 사유하는 이게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는 시도 통합과 관련해서 대구 경북이 정말로 순탄하게 통합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이 다른 지역의 통합 문제에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할 거로 생각이 됩니다. 대구 경북이 통합을 순차적으로 해 나간다면은 다른 지역도 저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대구 경북이 안 되면은 다른 지역도 아마 시들해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시들해질 거라고. 그래서 우리는 되는 경우와 안 되는 경우를 모두 염두에 두고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한다 생각이 들어요. 저는 지금이 그 준비 기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시도가 합의했던 그 통합을 검토하기 위한 프로세스 네. 이게 지금 민간공항 내년에 안 옮기겠다고 하면서 다 지금 이게 깨져버렸거든요. 거의 전라남도 의회가 그 예산까지 지금 삭감을 해서 아예 지금 진척이 없을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제가 최영태 위원장, 시민권익위원장 모셨으니까 이 질문 한번 꼭 드려보고 싶은데 사실은 이 광주시장이 이렇게 이제 내년에 민간공항 이전하기로 했던 걸 뭐 재검토 내지는 뭐 이렇게 하게 된 근본적인 이제 이유가 시민 여론조사 결과 80% 이거지 않습니까? 네. 사실 이 결과는 누구나 예측할 수 있었다고 봐야 되거든요. 이 여론조사를 하면 그렇게 나올 것이다. 근데 이걸 시민권익위원회가 어떻게 해서 이 여론조사를 하기로 결정을 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 시민권익위원회에서 여론조사를 하기 전에 이제 시의회에서도 전남이 저렇게 군공항 문제에 대해 협조하지 않는데 민간공항만 옮길 수 없다 이런 이제 여론들이 일어났었고요. 또 시민사회에서도 그런 게 일부 일어나게 되면서 이제 강주시의 바로소통 강주라는 이 소통 채널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한 시민이 민간공항은 군공항과 함께 옮겨야 한다. 이것을 심의해 달라고 권익위원회에 요청을 했고 그게 이제 공감과 토론이라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의제가 성립이 되면 권익위원회는 그걸 논의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 절차에 따라서 권익위원회에서 논의를 했는데 다른 사안들 같으면은 권익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이것을 받아들일 것이냐 기각시킬 것이냐를 결정을 하는데 이 공항 문제는 너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권익위원회 차원에서 이것을 결정할 수가 없다. 시민들에게 한번 물어보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론조사를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도청을 이전하는 것도 그렇고 공항을 무안으로 옮기는 것도 그렇고 굉장히 지역의 중요한 현안들인데 이런 것들을 한 번도 시민들에게 물어서 시민들의 여론을 바탕으로 정책을 결정하지를 않았어요. 항상 위에서 정치적으로 결정하고 정치적으로 이것을 집행하는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시민들과 이제 정치적 결정 사이에 유리가 생기는데 아마 이 공항 문제라든가 이런 중요한 이슈 문제를 가지고 주민들에게 직접 물어본 케이스는 이번이 아마 처음이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언론사에서도 이미 조사를 해서 결과가 뻔할 텐데 왜 그걸 다시 권익위원회에서 했느냐 이렇게 또 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강주시 입장에 봤을 때 아주 중요한 이 정책 문제를 한 언론사, 두 언론사에서 했다 해서 그 언론사에서 이렇게 여론조사 했는데 시민들이 반대가 많더라. 그러니까 우리 민간공항을 옮기지 않겠다. 이렇게 한다면 또 다른 시비를 걸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좀 책임 있는 권익위원회에서 이렇게 하게 된 당연히 것이죠. 그런 어떤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지금 이 얘기하는 상생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흔히 하는 정말 소탐 대시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어떤 분들은 시도 통합하기로 했는데 이 공항 문제 꺼내가지고 시도 상생 분위기를 깨트려본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시도 통합 문제는 1년 반의 준비 기간을 거쳐서 본격적인 논의는 민선 8기 때 하기로 이미 합의가 돼 있어요. 따라서 이 공항 문제는 시도 통합에 전혀 장애가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또 시도 통합이라는 것이 전남이 강주를 위해서 서비스하는 그런 행위가 아니지 않습니까? 양쪽이 모두 이 위기로부터 벗어나서 뭔가 잘 살아보자, 발전시켜보자 하는 차원에서 시도 통합을 논의했는데, 공항 문제가 불거졌다고 해서 전라남도에서 시도 통합과 관련된 용역 2억을 삭감해 본다. 이건 저는 너무 감정적인 거라고 생각해요. 정치 지도자들은 좀 더 멀리 내다보고 좀 더 냉철하게 결정을 해야지. 이렇게 한다고 해서 저렇게 해버리고 저렇게 한다 저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공항 이 얘기를 안 들어준다고 하니까 이 강주에서 이런 제스처가 나오는 거 아니냐고 또 그런 얘기도 하거든요. 자, 이거 제가 이 문제가 정말 어려운 게 제가 교수님들한테 이제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라고 질문을 드렸는데 논의는 계속해서 뭐가 문제다, 뭐가 잘못됐다를 떠들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말씀 들어보면 광주시 입장에서는 시민들의 반대를 불구하고 민간공항을 보내야 하고, 전라남도 입장에서는 도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군공항을 받아야 하는, 자, 이런 상황인데 그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풀어야? 저는 도민들이 언젠가는 군공항을 받으려고 할 것이다. 전라남도 도민들 다수가 군공항과 민간공항을 순차적으로 하자는데 동의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라남 도민들 중에서도 다수는 거기에 동의할 전라남도 도민이 얼마나 될까요? 아니. 이 KBS와 그다음에 또 다른 방송사가 각각 한 여론조사 결과가 전라남도 도민들 중에서 민간공항만 옮기는 것보다도 민간공항은 군공항과 함께 옮겨야 한다는데 더 많은 공감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이거 KBS에서 한 여론조사입니다. 금년 9월 28일 날 뉴스에서 발표한 내용이에요. 그러면 최 교수님 생각은 그냥 이대로 두고 시간이 흐르면 문제가 해결될 거다?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선 강주 전남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은 군공항 이전 특별법을 빨리 개정해서 정부가 군공항 이전에 주도적 역할을 하게 하고, 또 정부가 군공항을 받아들인 지역에 지금 강주시가 약속한 것보다 훨씬 많은 약속을 하게 해서 그 지역민들이 이 정도 되면은 우리가 받아들여도 되겠다. 그리고 이 이전 사업을 정부가 주도한다니까 믿을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갖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전남 지역의 어떤 시군이 조금 이제 전향적인 발전을 보이면은 강주에서도 민간공항 이렇게 옮기자, 이렇게 이제 또 분위기가 조성이 될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문제가 어렵다고 생각이 안 되고, 또 공항 문제가 시도 상생에 전혀 걸림돌이 저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실제로 지역사회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최 교수님 굉장히 낙관적이시군요. 어쨌든 말씀 나누는 동안에 시간은 거의 끝나갑니다, 벌써. 그래서 좀 남은 시간은 4분 정도 남았는데, 마지막으로 교수님도 이 문제 어떻게 풀었으면 좋겠는지 제가 1분 내외로 마지막 말씀 듣고 토론 정리하겠습니다. 이정근 교수님도 말씀하시고 오른쪽으로 좀 들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광주 전남의 상생은 이 강주가 가지고 있는 민간공항을 무한공항으로 이전하는 건 이것은 저는 대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아주 이전 안 해도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무한공항은 전라남도 공항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공항이거든요. 이게 누구 공항이냐라고 하는 그런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서 광주와 전남이 상생하려고 하면은 제 생각에는 큰형님이 작은 동생들에게 많은 떡을 나눠주는 것처럼 광주시가 가지고 있는 도시적 서비스, 광주시가 가지고 있는 도시적 편익을 전라남도에 많이 베풀어줘야 합니다. 그게 축적이 된 다음에 공항 문제나 아마 상생이 더 훨씬 가속도로 달려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광주 시민이 가지고 있는 많은 사회적 자본과 에너지를 전라남도로 많이 주는 게 이게 당면한 해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정 교수님 의견 듣겠습니다. 우선 전남의회에서 시도 통합 예산 삭감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좀 비난받을 소지의 그런 행동입니다. 시도 통합 예산도 분명히 추진되어야 하고, 또 지금 계속 갈등에 또 논란의 여지가 있는 지금 군공항 문제, 민간공항 문제는 결국은 순차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대승적 차원에서 생각하고 민간공항 부분을 과감하게 이전하고, 군공항 문제를 지금보다 훨씬 적극적으로 국방부와 전라남도가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라고 하면 전 이 문제 풀어질 거라고 보고 이 문제를 빨리 매듭지어야지 앞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게 많거든요. 말씀드린 뭐 나주에서의 지금 SRF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또 이제 제2차 공공기관 이전 이 문제도 저희가 해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군공항, 민간공항 문제는 지금 해결하면 이게 이제 제2의 혁신도시를 만든다든지 공공기관 이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단초가 되기 때문에 조금 대승적 의견을 한번 그 결집해보는 그런 노력을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네. 주 교수님 시간 1분 반 정도 남았습니다. 저는 이제 이 군공항 문제, 민간공항 문제가 복잡한 문제인데 이 복잡한 문제를 모든 사안에 연결시켜서 연동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공항 문제는 공항 문제대로 다루고 통합 문제는 통합 문제로 다루고 또 혁신도시 문제와 관련해서 공공기관 이전 문제는 또 그렇게 다루고 SRF는 또 SRF대로 다뤄야 생각이 들어요. 어느 한 문제를 가지고 연동시켜보면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강주 전남은 어느 지역보다도 낙후되어 있고 손을 잡아야 할 상황이기 때문에 지혜롭게 그래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제 분리해서 해 나가면서 다른 부분에서 잘 되면 또 이 문제에도 영향을 주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 나가야 한다는 생각이 되고 그래서 식반 문제와 관련해서 사실 공공기관 이전 문제는 어찌 보면 이제 이 현 정부에서 물 건너가는 것 같긴 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강주 전남이 과거 사례처럼 손을 잡고 공공기관 이전 문제라든가 혹은 더 큰 이제 초광역 협력 문제들을 발굴해내는 문제 이런 문제는 중단 없이 지속돼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사회든지 국가든지 지자체든 간에 안 풀리는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를 너무 확대하면 안 된다. 그런 측면에서 공항 문제는 공항 문제로 국한시키자라는 게 제 이제 생각입니다. 네, 오늘 세 분 교수님들 전에 없이 뜨거운 열띤 토론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토론 중에 황주와 전남이 형제 같은 관계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살다 보면 형제 간에도 싸우기도 하죠. 그러나 또 풀려고 하면 또 쉽게 풀리는 게 형제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감히 누가 먼저 양보해라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참 어렵습니다만 양쪽 다 내가 먼저 양보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주시라는 당부는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시사토론 10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다음 주 화요일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